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셜미디어 테이가 2023년을 맞아서요. 지역사회에 타결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테이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순서로 강진모 충북음악협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진모 음악협회장님이 2년 만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원대 음악교육과 졸업하셨고요. 이탈리아 레스피기 국립음악원 졸업하셨고 음악협회 사무국장도 하셨고요. 충북예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소셜미디어 테이 시청자 운영위원장을 제가 삼고초려 끝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수고해 네.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변호하십시오. 네. 그 테이 라이브에 보니까 2년 전에 딱 여기서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2년 만에 받게 됐는데 새해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래도 작년보다는 희망적인 가운데 저는 사실 1월 1일부터 마스크도 벗고 네.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아직은 좀 우려가 많고 또 뭐 번진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좀 덜 우려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보다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예. 인상이 펴졌어요, 그죠? 살쪄서 그렇죠. 뭐. 네. 그래도 그 2년 전에는 막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고 그때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연 예술계에 특히 네.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떻게들 지나셨고 지금은 좀 회복이 되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예술가들도 전업 예술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업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음악 교사를 하면서 혹은 네. 시립예술단 같은 걸 자기가 이제 예술을 하면서 또 월급을 잘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업 예술가가 아니에요. 네. 전업 예술가는 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서 강사 정도 하면서 혹은 이제 그냥 연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전업 예술가들인데 이제 전업 예술가들은 아주 삶이 피폐해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전업 다른 잡이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그걸 하면서 본인이 좀 위축된 건 있었지만 그분들도 피해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 전업 예술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그 현실에 직면하면서 뭐 이렇게 배달도 하고 네. 이제 치킨 가게 개업도 해보고 뭐 이삿짐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그 이제 젊은 분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뭐 좀 피해가 심각하시겠지만 새로 진출하는 분들 어려움이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예술 쪽 지원하는 인원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가 또 뭐 예술 쪽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들 정부에서 사실 청년층을 나눠서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예술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도 예술가들이 많지 않은데 수혜받는 인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버는 실버대로 지원을 해주지만 거기는 또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청년 예술가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대상이 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자꾸 청년이 지역을 떠나나 그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각지 얘기를 나눌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공연장에 네. 뭐 이제 비대면을 위한 공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좀 개선이 됐습니까? 글쎄 그게 좀 이제 일시적인 요게 약간 지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또 공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뭐 새로 공연장이 지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각 시군 지역에 조금씩 리모델링이나 새로 지은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역시도 뭐 비대면을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비대면 업체들은 좀 많이 생겨났죠. 녹화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 어려울 때쯤 충북음악협회장을 2년째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년 됐죠. 이제 3년 차 들어갑니다. 그 어려울 때 회장을 하셔가지고 조금 힘드실 텐데 잘 꾸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도지회가 있고 이제 시군 지부가 10개 정도 있어요. 네. 근데 10개의 시군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충주, 제천,
청주 이렇게 세 개의 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군마다 이제 음악협회가 있는데 시 지역도 어려운데 군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예술 단체들이 보면 이제 음악뿐 아니라 다른 국악협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길 다 지원을 못 해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다 보니 또 지원을 못 받고 1년에 한두 개 행사해가지고 단체를 꾸려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시대가 우리가 무슨 전문가 집단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일반 도민들하고 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전문가와 이런 동호인들이 함께 가는 세상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미래를 대비를 하고 현재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좀 다들 예술인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네네.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됐네요. 근데 이제 요새 그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뭐 한두 명이 바뀌어서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은 않으나 그래도 어쨌든 뭐라고 할까 새술은 새부대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걸 좀 기대하시는지. 먼저 이제 변광섭 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대 이사장님 먼저 바뀌었잖아요. 네. 먼저 바뀌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 있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이런 좀 이렇게 지역에 너무 이렇게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전국화 이렇게 좀 이렇게 범용화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었던 것 같고요. 변광섭 이 대표이사가 이제 맡으면서 좀 더 지역화, 지역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의 예술 인프라나 지역인 예술인들이나 이런 그런 확장하는 네. 그런 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하는 이제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문제잖아요. 네. 적세적소에 좋은 분들이 좀 많이 그 대표이사를 좀 도와서 이런 발전에 또 청주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되면 지금 뭐 제천이나 이게 충주의 중원문화재단이나 네. 이런 이제 광역 말고 시군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단들의 그런 모범 케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잘 해나가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이제 그런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들 그동안 너무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좀 다른 조직? 이렇게 시민과 밀착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집단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 전에는 재단이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시민들하고 밀착되게 그런 문화예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밀착되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문화재단은 네. 또 불행히도 전국 유일의 비상근 대표라는 건 또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 뭐 바꾼다더니 못 바꿨죠.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비상근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중요한 변화가 고전에 생겼죠. 뭔지 아시죠? 뭐 제가 잘 사람이 바뀐 거 말고. 사무처장을 항상 도에서 이제 네. 그 정년퇴직하시고 네, 네. 오셔가지고 사실 문화재단이 충북도하고 도민들을 연결해주는 문화예술의 고리 같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청에 어떻게 보면 그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청에 계시던 분들 과장급 된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사무처장을 그동안 봐주셨기 때문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안 좋은 점은 사실 문화예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민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행정적인 면에는 완벽했죠. 그러니까 좋은 고리가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민간인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처음 온 거예요. 아, 그 광주에서 오셨다는 네, 예, 순천에서 순천 순천문화재단 오신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처음 맡으신 건데 그 이제 민간 사무처장을 과 함께 해나가는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이번 김갑수 대표이사님께서. 그래서 좋은 점은 이렇게 실무를 알고 문화예술 행정을 아는 그 전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성격이 다른 사무처장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팀 내 그 직원들과
이런 면에서는 좀 다소 아직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근하고 안 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좀 예산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또 광역이기 때문에 연봉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이제 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충북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크게 두 개로 봅니다. 이렇게 상근화된 직원이 적다는 것. 음. 예. 지금 그래서 아직도 그 그냥 기간제를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독 건물이 아니에요. 문화재단 단독 건물이 아니고 충북 예총도 있고 뭐 원래는 그 예술인 회관을 쓰다가 문화재단이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재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 자체는 예술인들이 다 단독으로 쓰건 재단이 단독으로 쓰건 이래야 되는 건데 같이 있으면 사실은 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궁합이거든요. 그게 좀 그래요? 분리돼서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시기에 좀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저 오늘 그 김승환 전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 신년사를 올리셨는데 그분은 이제 글이 길고 또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느끼기에 좀 잘해라 새로 된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이제 충고의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두 분 축하드리고 특히 병광섭 대표님은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계속 쳐다봐가지고 부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 잘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도지사도 바뀌고 청주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문화 정책이라든지 문화예술가의 뭔가 변화의 조짐 이게 어떤 방향이든 이게 좀 감지가 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감지가 되려면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예산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네. 문화예술이 몇 프로나. 근데 이 비중이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체감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 시장님 공약 중에 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 성안길 네, 그쪽에 네. 청소년 광장 쪽에 뭐 한다든지 뭐 또 문학관을 짓는다든지 미술관을 짓는 이런 공약들이 보이니까 네.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님이야 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한 그 문화예술과 접목된 그런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만약에 공약대로 이행된다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고 반대로 공약의 어떤 탄력성을 잃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뭐 예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희망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좀 더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일인 건데 그렇게 하려면 도지사나 청주시장한테 좀 확실하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계에서? 예, 그런데 좀 이원화돼 있죠. 사실 도의 행정 업무랑 좀 시가 다르다 보니까 네. 또 청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입장에서는 시군이 많은데 그래서 청주가 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 청주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고 문화재단 또 따로 있고 예술인들도 많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도의 입장에서는 그 뭐 쿼터제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문화예술도 쿼터제를 해서 좀 낙후된 시군들의 좀 같이 발전하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지사님이나 시장님께 이제 바라는 거는 그 전에 사실은 뭐 그 무예 이런 데 좀 집중했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했었지만 나쁘게 하시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들의 안목이었죠. 이만큼 키우겠다. 그랬을 때 문화예술은 이제 단순하게 뭐 이렇게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화가 되면서 이런 갖고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저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향유 계층이 넓기 때문에 폭넓게 도정의 한 방향으로 시장의 한 방향으로 묶어 나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관계 충북음악협회장이시니까 충북도랑 이제 네. 소통을 많이 하실 텐데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나요? 글쎄 이제 취임 후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적응하려면. 그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다가 12년 도청 같은 경우 12년
동안 네. 있던 게 변하다 보니까 기대가 많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산이 뭐 바뀌면 뭐 다 바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생기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분들도 막 기대를 많이 하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뭐 큰 변화는 없구나. 내가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 같이 보입니다. 네. 하여튼 김영환 지사께서 문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많으세요? 네. 새해에는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음. 그러한 변화와 어떤 그 실질적인 그러한 교류, 발전 네.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회장님 작년에 공연 많이 하셨죠? 작년에 가을쯤부터는 아주 매일 바쁘시던데. 뭐 독창회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음. 목이 좀 아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네. 좀 쉬라고 했는지 이제 공연을 좀 한동안 좀 쉬다가 아. 그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 외에도 뭐 다른 분야도 역시 11월 달에 좀 많이 한 이유는 아시죠? 11월에 코로나가 좀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금 사업을 11월 안에 해야 돼요. 11월까지 해야 돼요. 아. 해야 되니까 계속 대관을 못 하거나 미루다가 이제 11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기금을 받은 거를 못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만나. 그리고 이상한 막 공연장에서 막 해요. 왜? 대관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게 원래 기금 사업을 12월에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부득이 한 경우 이제 양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좀 공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12월에는 보고서를 내야 되니 예. 11월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규정이 11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죠? 이제 재단 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계세요? 올해는 사실은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제가 충북음악협회 회장이잖아요. 네. 제주음악협회, 뭐 광주음악협회, 대구음악협회, 대전음악협회 이런 광역음악협회를 좀 봤어요. 네. 근데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충북음악제라고 하는 시그니처 제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멋있잖아. 충북음악제. 네. 그러면 제주음악제 같은 경우는 네. 제주도에서 제주음악제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1년 내내 합니다. 억대의 예산을 가지고 신년부터 송년까지 하는데 우리는 딱 한 개 건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작년에 1,2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고 올해는 그 예산이 또 예산이 또 깎여요. 10%씩 깎여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도단위 음악제를 하다 보니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요새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강원도를 자주 가는 일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 음악 행사를 많이 하던데요. 그럼요. 예. 좀 이름이 있어 보이고 야 나도 저기 가서 좀 보고 예.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악 행사를 많이 하던데.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를 들어 또 그렇고 네. 우리 뭐 이제 여수 이런 데도 그렇고 윤희상 국제음악제 네. 이렇게 되면 국제 이렇게 붙으면 이제 당연히 수십억 올라가는 거고 우리 대구만 해도 대구 오페라 축제를 하면 그 1년에 30억씩 예산을 주거든요. 맞아요. 저 대구 가서 봤는데 네. 좀 엄청나죠. 좋았어요. 예. 근데 우리는 충북음악제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이 예산을 밖에 못 주니까 저희도 이제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광역 단체에서 음악회를 좀 제대로 해서 도민들에게 예를 들어 지금 신년음악회부터 우리 청소년들 음악회 그다음에 그 동호인들을 위한 동호인 음악 페스티벌 그다음에 뭐 송년음악회 이런 수능 끝난 수험생들을 위한 음악회 이런 거를 또 그 문화예술 음악 발전을 위한 포럼 이렇게 다채롭게 1년 내내 이 축제처럼 1년 내내 충북 음악제를 하고 싶어요 축제를.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힘들고 아시다시피 이런 예술단체 뭐 기업체 후원을 받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우니까 다행히 이제 지사님께서 메세나 기업 이런 걸 연관을 좀 해주신다 그랬고 또 이번에 도립예술단 도립교향단 지휘자를 임원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굵직하신 분을 모셔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긍정적인 면도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협회장으로서는 이런 좀 창피하지 않은 충북도의 위상에 맞는 다른 뭐 충북 미술대전, 그뭐 무용, 뭐 국악 이런 거는 좀 이제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예산이 잘 나오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립교향단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거죠. 그런 세계 국제 무예 마스터십도 폐지가 되니까
뭐 레이크파크 국제음악제 뭐 이런 거라도 한번 해서 청남도에서 크게 한번 하고 충주 가서도 하고 대천 가서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술 단체들이 이제 예술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따로 이제 뭐 무용제, 그다음에 뭐 사진 대전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런 분야별로 특화를 시키고 깊이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도립교향악단, 시립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런 민간단체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죠. 아, 뭐 좀 하시고자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충북에 상당히 많은데 잘 단기적으로 꽃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꽃을 피우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거기 일조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새해 들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새해 들어서 도민들 그리고 예술인들 그리고 또 태희 시청자 위원장이시니까 태희 그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네. 저 박용관 쇼에 가셔서 한 시간 내내 노래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 곡 해주십시오. 이 반주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네.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충북음악협회장이기 이전에도 이제 여기 태미디어의 시청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의 다양화 또 우리 태미디어가 추구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인물 위주의 포커스가 되면서 희망을 주고 좀 이렇게 착한 미디어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방향의 언론들이 충북에서 꽃을 피우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술인들을 보는 게 저 사람들이 무슨 이제 옛날 말로는 광대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문화예술의 어떤 전도사, 어떤 직접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예술하는 분들이나 청년이 있으면 좀 위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 네 예술에서 뭐 먹고 살라 그러냐? 이런 것보다는 너 정말 어려운 일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또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은 휴대폰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시는데 공연이나 전시는 직접 가서 보십시오. 그래야지 그 예술인들도 살고 또 볼 때 온라인으로 가서 보는 것,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시는 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직접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고 체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올해 한 해 많은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운영위원장님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충북 도민으로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컨디션은 별로 안 좋으세요? 노래 짧게 박용관 쇼에는 뭐 해보긴 하셨다면서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결혼식 축가로 불렀던 곡이 있는데요. 네, 곡이 짧게 한번 네, 네. 네. 그래서 충격받지 마시고 네. 그 신랑이 이걸 불러달라. 어. 그래서 불러줬는데 정말 그 이후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걸 축가로. 그렇습니까? 앉아서 그냥 네, 그러시죠. 네. 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좀 이상하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2년 전에 노래 불러달라고 그랬다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때 귀가 먹먹했는데 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아주 뭐 컨디션 좋으시네요. 올해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100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이 되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많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우리 충북 도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에 바쁘신데 나와주신 강진모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